자, 이번 시간에는 투부정사의 판별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이란 게 뭐냐? 그럼 투부정사란 게 뭡니까? 투부정사란 것은 동사를 to를 이용해서 다른 품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투부정사라고 얘기하죠. 그죠? to를 통해서 그래서 다른 품사, 즉 동사를 다른 세 개의 다른 품사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뭐로 전환하냐면 명사, 형용사, 부사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냐면 투부정사의 판별식을 보겠습니다. 투부정사 판별식. 투부정사라는 것은 이것은 동사를 세 가지 다른 품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투부정사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명사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형용사로 전환하거나 부사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명사로 전환할 때 이걸 뭐라 하냐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형용사 전환할 때를 형용사적 용법, 부사로 전환할 때를 부사적 용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to를 통해서 전환을 하죠. 자, 근데 이거를 이게 형태는 투부정사 형태는 명사, 형용사, 부사에 관계없이 투부정사 형태는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관계없이 형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때 명사로 전할 때와 형용사로 전할 때, 부사로 전할 때 보시면은 명사 전할 때는 이게 to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to가 뭐뭐하기, 뭐뭐 는 것, 뭐뭐 미음. 다시 말해서 이걸 뭐라 하냐면 저번에 명사 상당하고 명사에서 배웠죠. 명사화 전미사라 그랬죠. 즉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투형사용법에서 to는 뭐냐면 뭐뭐하는, 뭐뭐할, 리을, 이런 뜻을 가진다라고. 부사용법을 때는 이게 to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뭐뭐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또 두 번째는 뭐뭐해서 뭐뭐하다, 또 뭐뭐 때문에 뭐뭐하다 이런 의미 가지고, 아니면 뭐뭐하기에 뭐뭐하기에는 이런 의미 가지거나, 아니면 뭐뭐 한다면 이 정도. 물론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들으니 이런 뜻도 가지지만 그건 거의 잘 안 쓰이니까 요 투부정사는 요 네 가지 의미를 가진다 라고, 부사용법은 요 네 가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은 그래서 동사를 to를 이용해서 명사라고 부르는 것이, 이때 to가 개념이 뭐뭐하기, 는 것, 미음 이런 뜻이고, 형용사할 때는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 이런 뜻, 부사는 이런 투부정사 이런 뜻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형태가 똑같다 그랬죠. 그럼 형태를 보시면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 투부정사 형태를 보시겠습니다. 투부정사 형태. 우선 종류부터 볼게요. 종류. 투부정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어떻게 분류되냐면 단순 부정사와 완료 부정사로 분류됩니다. 단순 부정사라는 게 뭐냐? 완료 부정사 뭐냐? 단순 부정사는 그 절의 동사의 시제와 투 부정사의 시제가 같을 때 쓰고, 완료 부정사는 그 전에 동사의 시제보다 투 부정사의 시제가 한 시제 더 빠를 때 쓴다는 겁니다. 이게 한 시 더 빠르다는 표시입니다. 한 시제 더 빠르다. 그럼 한 시 더 빠르다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시제를 논할 때 시제가 미래 시제가 있고, 미래보다 한 시제 빠른 시제가 현재 있고, 현재보다 한 시 빠른 시제가 과거와 현재 완료가 있고, 얘보다 한 시 빠른 시제가 대과거와 과거 완료 시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칸 넘어갈 때 뭐라 하냐면 한 시 더 빠르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이렇게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종류가 두 가지인데, 단순 부정사는 그 전에 동사 시제와 투부정사 시제가 같을 때, 완료 부정사는 그 전에 동사 시제보다 투부정사 시제가 한 시 더 빠를 때 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류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형태는 우리가 투부정사 형태는 1번부터 8번까지 형태는 아닙니다. 그 형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뭐 관계 대명사라든지 기타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용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투 플러스 완전 자동사입니다. 두 번째 형태가 투 플러스 불완전 자동사 플러스 보호입니다. 이제 주격 보호가 되겠죠. 세 번째 투 플러스 완전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입니다. 네 번째 투 플러스 수요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입니다. 다섯 번째 투 플러스 불완전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 보호입니다. 여섯 번째 투비 플러스 완전 타동사의 과거분사입니다. 일곱 번째 투비 플러스 수요 동사의 과거분사 플러스 직접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투비 플러스 불완전 타동사의 과거분사 과거분사 플러스 목적 보호입니다. 자, 1번부터 5번은 요걸 1번부터 5번은 무슨 의미가 할 때 쓰냐면 능동의 의미가 할 때 쓰고 6번부터 8번은 수동의 의미가 할 때 쓰겠습니다. 투명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관계없이 모두 이런 형태 중에 하나의 형태를 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부터 5는 뭐가 똑같습니까? 주어, 동사,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주어, 수요, 동사, 감목지, 뭐 문장 형식과 똑같죠. 단지 주어 대신 투가 온다라는 개념만 다르고 이때는 여기 과거분사 나오죠. 완전 타동사 과거분사, 수동사 과거분사, 불완전 타동사 과거분사. 근데 완전 타동사 과거분사는 투비 완전 타동사 과거분사 이렇게 쓰이는데 수동사 과거분사 직목이 와야 되고 불완전 타동사 과거분사는 목적 보호가 더 와야 된다라는 것만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형태고요. 자, 그러면 이 투부정사가 그죠? 명사, 형용사, 부사 관계없이 형태는 모두 동일한 8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띄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투부정사가 도대체 무슨 용법으로 쓰였는지 어떻게 가려냅니까? 형태가 똑같다며요. 네, 똑같습니다.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으로 쓰이는가를 알아낼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투부정사의 판별식을 아는데 그래서 각각의 부정사의 특징을 알아내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판단하는 것이 2개, 그 다음에 아까 투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에서 3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각각의 부정사의 특징을 알면 쉽게 무슨 용법인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의 특징을 2가지를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투부정사를 판단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각각의 부정사의 특징을 알아내므로써 투부정사의 용법을 알아내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명사용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 명사용법이란 건 동사를 투를 이용해서 명사로 바꾸는 것이죠. 자, 명사는 그러면 얘는 원래 우리가 명사 편에서 배웠죠. 명사는 크게 어떻게 나뉩니까? 원래부터 명사인 경우와 원래는 명사가 아닌데 명사로 전환된 명사 상당어구는 아니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은 명사 상당어구의 일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사 상당어구의 일종이죠. 이때 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게 명사와 전미사의 역할을 한다 했어요. 명사와 전미사. 그래서 이 뜻이 뭐냐? 뭐뭐하기, 뭐뭐 는 것, 뭐뭐 미움 이렇게 뜻을 가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그 차를 사다는 불가능하다.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봅시다. 지금 이 장이 맞아요, 틀려요? 문장이 틀리죠. 자, 은는이가 무슨 조사를 했냐면 이거를 은는이가는 주격 조사라고 했습니다. 주격 조사는 건 앞에 있는 것이 주어라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 틀렸죠. 왜 틀렸냐면 사다는 것은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는 주어로 쓰일 수 없죠. 주어로 쓰이는 건 오로지 명사나 대명사, 명사를 대신해 쓰는 대명사 아니면 명사 상당어구만 주어로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차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차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다가 빠지고 뭐 붙었어요? 는 것이 붙였죠. 는 것을 뭐라고요? 명사 전미사. 근데 to를 이용해 to가 우리가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건 우리 국어에서는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영어에서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게 to를 이용하는 방법과 ing를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to를 이용하면 to 명사 명사법이라고 하고 ing로 해서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동명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사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by the car가 그 차를 사죠, 그죠? by the car가 그 차를 사다인데 여기서 to by the car is impossible 이렇게 되겠죠. 자, 이들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명사 상당어는 다시 모두 3인칭 단수 취급을 한다 이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 근데 주어가 서술어가 길죠. 문장 균형이 안 맞춰서 it is impossible 이렇게 되겠죠. impossible to by the car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가주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가주어. 이걸 뭐라 해요? 진주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것이 명사의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명사는 이렇게 보다시피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용사정용법 보시면 형용사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형용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은 모든 형사는 어떤 용법을 따른다 그랬어요?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나는 탐을 부러워한다 이랬습니다. 이런 문장이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I envy 탐 이래 되죠. 근데 여기서 나는 그 차를 산다 탐을 부러워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동사는 명사를 식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 차를 사는 탐을 부러워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차를 사다가 by the car인데 그래서 그 차를 사는 뭐요? to by the car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I envy to by the ca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to 명사 무슨 용법? 형용사용법이죠. 자, 다시 봅니다. 그 차를 산다 탐. 이 문장은 맞죠? 틀려요? 이 문장은 맞을 수가 없죠. 동사는 명사를 식할 수 없어요. 명사를 식하는 거 뭐예요? 형용사가 하죠. 형용사용법 중에서 한정적 용법이 하죠. 그래서 그 차를 산다 탐이 아니라 이거를 사는 탐을 부러워한다. 이랬으면 되겠죠. 사는 탐. 그럼 그 차를 사다가 by the car인데 탐이잖아요. 그죠? 근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은 명사를 뒤에 식합니다. 그래서 탐 to by the car. 그 차를 사는 탐 부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사용법 하나씩만 얘기 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it is impossible to by the car 이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to by the car하고 이게 to by the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하나는 우리가 이게 명사적 용법이라는 to가 무슨 역할? 뭐뭐하기, 는거, 미음. 이거는 뭐뭐하는, 뭐뭐할, 리을리는 이잖아요. 그죠? 그 차를 사는 것 탐을 불허한다. 말이 안 되죠? 그 차를 사는 탐을 불허한다 해야 되고 그죠? 나는 뭐 그 차를 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나 했잖아요. 그 차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형태는 똑같지만 그죠? 이 to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부사용법의 간단한 예를 보면 부사용법은 특징이 뭐예요? 생략 가능, 명사식하지 않죠. 그래서 나는 서울에 갔습니다. I went to Seoul 이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to by the car 이라고 붙였어요. 자, 그럼 이게 명사용법일까요? 명사용법일 때는 이게 to가 뭐예요? 생략 불가능해야 되죠. 명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으로 사용되니까 생략 불가능한데 얘는 지금 나는 서울에 갔습니다. 완전하면 됐어요. 근데 얘는 명사용법 아니죠. 그럼 얘는 형용사 한정법 아니면 형용사는 한정법 서술용법인데 한정적 용법은 생략하는 명사식 서술용법은
생략 불가능 보호죠. 그럼 얘는 지금 생략 가능하니까 형용사 서술법 아니고 한정법이나 서술법인데 서술법은 아니고 명사법 아니죠. 이거는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형용사의 한정법법 아니면 부사용법. 생략 가능한 거는 형용사 한정법과 부사용법이죠. 차이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생략 가능하다. 차이점은 명사식 여부죠. 형용사용법은 명사를 식하는데 부사용법은 명사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자를 사는 서울이 그 자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략과는 명시가 안 하니까 이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용법. 그래서 이건 목적이죠. 나는 그 차를 사기 위하여 그 차를 사러 서울에 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명사, 형사, 부사에 관계없이 형태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거 투부정사 형태 중 3번의 형태입니다. 3번. 투 플러스 완전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3번인데 이게 없으면 완전 타동사는 이게 목적 없으면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 나는 서울에 갔다. 사기 위하여 서울에 갔다. 문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명사, 형사, 부사 관계없이 형태는 반드시 따라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 완전 타동사 할 때는 여기서 목적까지 합쳐야지 이것이 명사나 형사나 부사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형태는 8번까지 형태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각각의 형태를 자세히 상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다시피 투부정사는 명사, 형사, 부사 관계없이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명사형법의 특징 적어드리고 형사, 부사형법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형법 특징 1번. 그래서 첫 번째 투부정사가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면 무조건 명사적 용법이다. 두 번째, 투부정사가 주격 보호로 쓰였을 때 주어와 동격이면 명사적 용법이다. 이것이 명사용법의 특징이죠. 그죠? 제가 저번에 했지만 명사 상당으로 했지만 그죠? 보호로 올 수 있는 것은 형용사도 보호로 올 수 있고 명사도 보호로 올 수 있다 했습니다. 다시 형용사나 형상당하고 명사나 명사상당하고 보호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구별하는 기준은 뭐 Tom is my friend. 그래서 Tom 내 친구다. Tom is rich. Tom은 부자이다 했습니다. 자, 둘 다 보호인데 Tom은 명사고 rich는 형용사죠. 얘는 내 친구가 Tom이고 Tom이 내 친구 두 개가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래서 주어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명사가 같다는 것은 보호도 명사라는 얘기고 얘는 주어를 설명하는 건 얘는 사람이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어를 설명하는 거지 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격이 아니면 형용사다. 주어와 동격이면 명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투부정사 명사법의 특징 두 가지 기억하시면 우리가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으로 쓰이는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형용사용법 특징. 첫 번째, 투부정사가 생략가능 명사식하면 뭐요? 무조건 이것도 형용사용법이죠. 형용사용법 중에 형용사적 용법 중에 무슨 용법? 한정적 용법이죠. 한정적 용법. 그죠? 생략가능 명사식 투부정사 한정법이죠. 두 번째, 투부정사가 뭐로 쓰였을 때? 주격 보호로 쓰였을 때 주어와 동격이 아니면 무슨 용법? 형용사용법의 형용사적 용법이 무슨 용법? 서술적 용법이 되겠죠. 그죠? 동격의 명사 아니면 형사. 세 번째,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쓰이면 오형식이죠. 목적 보호로 쓰이면 이것도 형용사적 용법의 서술용법이 되겠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의 무슨 용법? 서술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왜 서술적 용법이냐면 얘가
목적 보호는 안긴 문장의 서술어니까 서술법이 되겠고 이것이 형용사용법의 특징 세 가지. 세 번째 부사용법의 특징. 부사용법의 특징. 한 가지 말하면 되죠. 투부정사가 생략 가능 명사식하지 않으면 무조건 뭐다? 무조건 부사적 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특징만 알면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을 쓰였는지 알아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형태는 아까 보셨다시피 투부정사는 형태가 모두 동일합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관계없이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통해서 투부정사를 가려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인지 찾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 특징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죠. 첫 번째, 이게 이제 2번 특징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 판별식 2번 판별식이 됩니다. 두 번째, 투부정사를 가려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보냐? 첫 번째는 생략 가능 여부를 투부정사 왔다. 그러면 첫 번째 생략 가능 여부를 보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뭐겠습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한정적 용법 아니면 부사적 용법이겠죠. 불가능하다. 투부정사가 생략 불가능하다면 형용사용법의 서술용법은 명사적 용법이겠죠. 그래서 얘를 두 번째, 얘를 세 번째 판단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형용사법의 한정법과 부사용법의 특징은 공통점은 생략 가능. 그죠? 차이점은 명사식 여부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당연히 어떻게 명사 수식 여부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가려냅니다. 그래서 수식하면 형용사용법의 한정적 용법이고 수식 안 하면 부사적 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예를 판단하겠죠. 아까 보호로 올 수 있는 거는 명사나 형용사 수식법, 명사나 형용사 보호로 올 수 있다 했죠. 그래서 그럼 구별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주어의 동격 여부를 보고서 판단하죠. 뭐로 쓰였을 때? 주격 보호로 쓰였을 때. 그래서 동격이면 명사적 용법, 동격이 아니면 형용사적 용법의 서술적 용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부정사가 뭐로 쓰이면 투부정사가 뭐로 쓰이면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면 무조건 무슨 용법? 무조건 명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왜? 형용사나 부사는 주어나 목적어로 쓰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투부정사가 주격 보호로 쓰이면 목적격 보호로 쓰이면 이건 뭐다? 이거는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투부정사를 판별하는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수학적인 개념이 나죠. 수학적인 냄새가 나죠.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두 번째 투부정사의 판별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별식은 아까 뭘 적어드렸습니까? 투의 개념을 적어드렸죠. 그죠? 명사용법일 때, 그죠? 명사용법일 때는 투의 개념이 명사용법일 때는 투의 개념이 뭐라 했습니까? 뭐뭐하기, 뭐뭐 것, 뭐뭐 미음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형용사용법일 때는 투의 개념이 뭐뭐하는, 뭐뭐할, 리을, 리은이고. 그다음에 부사용법일 때는 투의 개념이 뭐뭐하기 위하여, 또 뭐뭐해서 뭐뭐하다, 또 뭐뭐 때문에 뭐뭐하다, 또 뭐뭐하기에 뭐뭐하기에는, 또 뭐뭐한다며 이렇게 해석한다 했죠. 이거 뭐뭐하기에는 이거는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이유나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형용사, 투부정사, 부사용법이 형용사나 부사식 할 때 이렇게 해석하고 이거는 조건이라 하죠. 뭐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의미를 가지고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I want to buy the car 이랬었어요. 이거 그럼 나는 이거를 원한다 이래야죠. 그럼 이걸 해석을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 차를 사기를 원한다. 그럼 말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차를 사는 원한다. 그 차를 살 원한다. 안 되죠. 그 차를 사기 위하여 원한다. 그 차를 사서 원한다. 그래서 사기에는 원한다. 산다면 원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국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I went to Seoul. 또 서울. 나는 서울에 갔다. to by the car 이랬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서울에 갔다. 그 차, 명사용법이란 나는 그 차를 사는 거 서울에 갔다. 그 차를 사기 서울에 갔다. 말이 안 되죠. 나는 그 차를 사는 서울에 갔다. 서울이 그 차를 삽니까? 아니죠. 사는 서울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차를 사기 위하여 서울에 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부사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 happy. I'm happy. 난 행복하다. to buy the car 이랬어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 차를 사는 것 행복하다. 말이 안 되죠. 그 차를 사는 행복하다. 살 행복하다. 말이 안 되죠. 나는 그 차를 사서 행복하다. 이걸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국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세 번째 판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의 의미만 알면 그죠? to 부정사용법일 때 해석, 형사용법의 해석, 부사용법의 해석일 때 to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 to 부정사에서 to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국어적인 개념을 통해서 to 부정사를 무슨 용법인지를 판단해내는 방법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to 부정사의 특징들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좀 쉽고 좀 고수가 되면 그렇게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초보자일 때 두 번째 판별식.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거 국어를 이용해서 판별해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